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 20세기 여류 명사로 살다간 모윤숙. 모윤숙은 1910년 3월 5일 함경남도 원산시에서 모학수의 처녀로 태어났으며 이화여 자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 선과로 입학했으나 2학년 때 제적됐습니다. 이광수의 소개로 만난 안호상과 결혼했지만 딸 경선을 낳고 바로 이혼했으며 1990년 서울특별시에서 80세의 나이로 별세할 때까지 평생 홀몸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초기 작품인 피로 새긴 당신의 얼굴은 일제치하에서 민족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의미와 정열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인의 지향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1937년 출간된 그녀의 산문집 렌의 애가는 1978년까지 53판이 출간될 정도로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판매된 책이며 1969년 김기영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시기 각종 친일 단체에 가입해 합병 지원 관련 강연과 저술로 친일 행각을 활발하게 펼쳤는데 특히 매일신보 기사글을 찾아보면 고정 필진급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에 앞장섰던 여성계 지도자들이 박마리아, 김한란, 노천명 등인데 공교롭게도 이들 여성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광복 이후 일제히 반공을 부르짖으며 독재 정권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친일을 좀 더 살펴보면 1940년 11월 조선문인협회 간사를 맡아 1943년 4월까지 활동했으며 1941년 1월 삼천리의 시 지원병에게 5월 매일신보에 시 아가야 너는 해군 기념일을 맞이하여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임전대책협력회가 채권가 두유격대를 꾸려 애국 채권을 팔 때 종로대원으로 참가했으며 조선임전보국단의 경성지부 발기인 겸 산하부인대의 간사를 겸임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조선임전보국단 사업부 부원을 맡았고 부민관에서 열린 조선임전보국단 결전부인대회에서 여성도 전사다라는 제목으로 연설했고 1945년 7월 경성부 연합국민의용대 결성식에 참석했습니다. 해방 후 이승만을 위해 발벗고 나선 모윤숙.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 한국 대표로 참가해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는데 사실 모윤숙이 활동한 것은 이승만 지지를 위한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남한 단독 정부를 반대하던 인도의 외교관 메논과 교제하면서 이승만 지지 측으로 회유시켰는데 이에 건국의 아버지는 크리슈나 메논이고 건국의 어머니는 모윤숙이라는 비웃음이 세간에 퍼졌었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만일 나와 메논 단장과의 우정관계가 없었더라면 단독 선거는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계셨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메논은 외교관으로 있던 기간 동안 이성이 심정에 흔들린 것은 유엔 조선임시위원단 단장이었던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심정을 흔든 여성은 한국의 유명한 여류 시인 메리언 모였다고 했습니다. 1948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 강사로 출강했으며 6.25 전쟁이 터지자 서울 함락 직전 선무 방송에 동원됐으나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수배령이 떨어져 딸과 운전수만 내리고 변장에 달아나게 됩니다. 처음엔 국군이 곧 반격할 것이라 여겨 시민들이 도와주었으나 점차 분위기가 험악해져 여기저기서 쫓겨나고 운전수도 돌변에 돈을 요구하자 딸을 떼어버리고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전수가 기어이 찾아와 모윤숙을 잡아 내무서에 넘기려 하자 필사적으로 도주했고 자결하기 위해 독약을 삼켰으나 독약이 불량품이라 살아남았다는데 미군에게 구조되어 정일권 육참총장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정일권 회고록에 모윤숙을 보니 무슨 시골 안악으로 전락해 있었다고 혀를 차는 대목이 있으며 이후 김창룡이 모윤숙을 데리고 경무대에 가서 이승만을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윤숙은 분이 치밀어 올라 이승만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나만 버리고 달아났냐고 울부짖고 난동을 부렸다는데 부산 피난지와 휴전 후에도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이어갔고 이후 정식으로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후에는 선무방송에 참여해 종군했으며 1955년에는 국제팬클럽 한국 대표로 1960년에는 한국본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71년에는 민주공화당 공천으로 제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모란장, 3.1 문화상을 수상했고 제5공화국에서는 문학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1981년에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습니다.
1990년 서울중앙병원에서 별세했고 1991년에는 근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는데 이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12편의 친일 작품이 밝혀져 2002년 발표된 친일문학인 42인 명단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모윤숙의 두 얼굴. 우리는 높이 펄럭이는 일장기 밑으로 모입시다. 쌀도 나무도 옷도 다 아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아끼십시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만은 아끼지 맙시다. 아들의 생명 다 바치고 나서 우리 여성마저 나오라거든 생명을 폭탄으로 바꿔 전쟁마당에 쓸모있게 던집시다. 여성도 전사다, 대동아. 상엽 외딸은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풍랑. 앞의 것은 산문이고 뒤의 것은 시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지은이가 같고 관통하는 13마리 애국인데 물론 애국의 대상은 다릅니다. 하나는 식민 종주국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찬양과 선동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전쟁에 희생된 젊은이에 대한 추모와 기림인데 이 두 편의 글의 모윤숙의 멘탈리티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어디에서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간 20세기 여류 명사 모윤숙의 삶이 그것으로 그 현란한 변신은 가히 무해의 경지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국제연합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고 국제팬클럽을 무대로 전방위 활약을 펼친 그의 삶은 동포 젊은이들을 전선으로 내몬 친일부역 행위 앞에서 빛을 잃습니다. 모윤숙은 시인 노천명과 소설가 최정희의 절친이며 이광수의 문단 제자인데 1937년에 산문과 시의 중간 형식인 일기체 연가 39쪽짜리 렌의 애가를 출간해 닷새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나머지 일기도 읽을 수 있게 해달라는 독자들의 성화가 빗발쳤고 유진호는 렌의 애가가 한국판 좁은 문이며 여자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극찬했는데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문. 그러나 저는 책보다 당신을 더 동경하여서는 안 될 것을 알아요. 저 하늘의 윤회하는 성좌의 비밀을 알기 전에 당신이란 환상의 비밀을 알려고 고민함이 의롭지 못함인 줄 잘 압니다. 신문. 당신의 애무를 원하기보다 당신의 냉담을 동경해야 할 저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저는 당신의 빛난 혼의 광채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인생의 길, 진리, 평화에 대한 높은 대화들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때로 내 생명을 장성시켜주는 거룩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신에게 향한 이 신앙의 비애를 마음속으로부터 물리치려고 때로 노력합니다. 렌의 애가 제일 신. 이런 글을 쓰던 모윤숙이 친일의 길로 들어선 것은 대체로 1940년 이후로 다음은 모윤숙이 당시에 쓴 대표적인 친일시 두 편입니다. 눈은 하늘을 쏘고 그 가슴은 탄환을 물리쳐 대동양의 큰 이상 두 팔 안에 꽉 품고 달리어 큰 숨 뿜는 정의의 용사. 그대들은 이 땅의 광명입니다. 대화온 억새 남날 영겁으로 빛내일. 그대들이 나라의 앞잡이 길손. 피와 살 아낌없이 내어 바칠 반도의 남아 희망의 화관입니다. 지원병에게 삼천리. 아가야. 조개잡기 즐겨 모래성을 쌓고 땅에서 서기보다 물에 놀기 좋아하는 너, 그 모 뒤져온 바다가 이제 너를 오란다. 이제 너를 부른다. 해군모 쓰고 군복 입고 나오란다. 대동아를 메고 가란 힘찬 사명에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부른다. 사나운 파도 넘어 내 원수를 물리쳐라. 너는 아세아의 아들, 배양의 용사란다. 아가야 너는 해군 기념일을 맞이하여 매일 신보. 시 아가야 너는 일부만 개작해 해방 직후에 등대지기 아가라는 제목으로 시집 옥비녀에 실렸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정서와 이념의 변화 없이 일부 구절만 바뀌어 시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장차 일제의 전사가 될 대동아의 아들이 졸지에 순진무구한 등대지기가 된 것인데 그것은 마치 친일부역 행위의 골몰하다. 바로 신생 대한민국의 외교 전선에서는
그의 무한 변신을 닮았습니다. 1942년 1월에는 신시대에 발표한 동방의 여인들에서 대일 본제국 여인의 참모습을 기렸고 이듬해 12월에는 가미카제로 전사한 조선인 소년, 비행병 출신 하사관 히로오카 게냐를 찬양했습니다. 이현재는 1945년 5월 27일 오키나와 주변 해상에서 18세의 나이로 전사했는데 이처럼 한국인 가미카제 희생자들은 대부분 일제 패망선어 달전에 전사를 했습니다. 고운 피 고운 뼈에 한번 새겨진 나라의 언약, 아름다운 이김의 빛나리니 적의 숨을 끊을 때까지 사막이나 열대나 솟아솟아 날아가라. 사나운 국경에도 험준한 산협에도 내가 날아가는 곳엔 꽃은 웃으리 잎은 춤추리라. 어린 날개 히로오카 소년 항공병에게 신시대. 모윤숙은 군국가요 군국의 어머니, 어머니의 희망을 작사하기도 했는데 이 노래들은 경성방송국 제2방송에서 여러 차례 방송되었으며 그녀의 친일시 으뜸은 1945년에 발표한 신년송, 금녀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님이여 한 줄기 피의 자손 그 얼굴 같은 얼굴들 제 나라 위해 모이는 장사들 무에 서먹하리까 맘 놓고 손잡으사 앞으로 저 원수 물리치소 씨름도 첫째 해엄도 첫째 이 동리 이름 낸 장사이시니 산도 물도 무서울 게 없으리다. 바람 눈비의 속도마다 않고 가시리다. 오늘부터 이 몸은 공장 색시되어서 서방님 달리던 길 아침 저녁 걸으며 나라 위해 웬 정성 이바지하려 하오. 님이 쓰실 총포탄을 내 손수 만들려오. 신년성금녀의 노래 매일 신보. 그러나 금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해 8월 조국이 해방되는데 알다시피 내선 일체와 총우봉공을 외쳤던 친일 부역자들은 신생 조국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누렸던 기득권을 잃지 않고 너끈히 간직하게 됩니다. 모윤숙의 낭낭클럽. 낭낭클럽은 외국인 대상으로 6.25 전쟁 때 존재했던 고급 사교 클럽인데 모윤숙은 이승만의 지시로 김환란과 모윤숙이 6.25 전쟁이 지속 중이던 1951년에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정기에 설립되었다는 것이 정설인데 낭낭클럽 소속 인물 중 하나인 김수임이 6.25 전쟁 직전 미강국 사건으로 총살되었기 때문으로 미군 CIC에 의하면 낭낭클럽은 1948에서 1949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낭낭클럽의 모집 조건은 영어 능통한 이화여 자전문학교 출신자로 100여 명 정도가 소속되었으며 이화여전이나 숙명여전 출신으로 영어 능통자라는 조건 때문에 고관들의 부인이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윤숙도 인정한 내용인데 모윤숙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심인물이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예, 화신백화점 박흥식 사장 부인 허숙자 등으로 총재는 김환란, 회장은 모윤숙이었습니다. 이후 낭낭클럽에 대해 부인들의 민간 외교라는 주장도 있지만 낭낭클럽 소속이었던 김수임을 변호하기 위해 전숙기가 쓴 책인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에서도 유사 매춘 단체에 가깝게 묘사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위 고위층의 사교 클럽으로 묘사되어 있고 로비 문제와 김수임 사건으로 낭낭클럽을 조사한 미군 CIC도 보고서에서 로비를 위한 고급 호스티스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낭낭클럽의 자세한 실체는 90년대 중반 중앙일보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비밀에 제한 문서에서 발견해 폭로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CIC가 작성한 비밀 문서에 기록된 이 단체의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낭낭클럽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의해 48년이나 49년께 사회단체로 조직됐다. 이 단체의 목적은 외국 기빈, 한국 정부 고위관리 및 미군 장성, 주한 외교사절 등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체의 회원은 한국의 모 인류 여대를 졸업한 교육받은 여성들에 주로 국한됐다. 이들은 대개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호스티스였다. 특히 부산 피난 시절에는 송도 돌산 위에 세워진 시 사이드 맨션 등이 파티장으로 이용됐다. 이 클럽을 앞장서 조직하고 이끌고 있는 사람은 YWCA 총재이자 저명한 시인이다. 그녀는 51년 12월 유엔 총회 당시 소련 외무장관 비신스키를 열렬히 포옹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낭낭클럽 회원들은 기혼, 미혼, 무직, 직업 여성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초기에는 회원 수가 150명에 달했다. 외국인 접대 행위는 몇몇의 경우
외국인의 정부가 되는 일로 발전되기도 했다. 실내로 낭낭클럽 조직 구성에 참여했던 한 여성은 부산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영관급 장교의 정부 노릇을 했다. 부산 피난 시절에도 미군들을 상대로 접대 행위를 계속했는데 부산 주둔 미국의 한 관리는 이 클럽 회원들이 심지어 군 막사에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당시 미국 현지에서 발행된 신문 기사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낭낭클럽을 묘사한 대목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전설적인 여성은 한국 여성 200명을 주한 외교관 등을 접대하기 위해 자유당의 접대부로 조직한 시인이자 정치인 모윤숙이다. 모윤숙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사령부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다. 부산에 있는 낭낭클럽의 지도부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갖춘 중년 여성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군장성과 외교관들을 위해 항상 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느 날 밤 파티에서 한 젊은 참석자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10년은 더 나이 먹은 여성이 접대하러 나오자 화를 내면서 항의했다. 그러자 15분 안에 한국정부 고위 관리가 젊은 낭낭 회원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나이 먹은 낭낭 회원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낭낭 회원들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밤에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불빛을 받으며 고위 관리들을 접대하고 낮에는 한국군을 접대하기 위한 물품들을 구하기 위해 미군 막사의 문을 노크한다. 이후 이것은 스캔들 차원에서 다뤄졌으며 쉬쉬되었으나 기파랑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승만과 매논 그리고 모윤숙에서는 민간 외교로 평가했는데 미인계는 안 나오고 문학적이고 문화적이며 로맨틱한 교류만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클럽이 성상납에 모체였다는 주장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미국의 공식 문서로 교차 검증을 해보면 당시 여대생들이 미군을 접대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앞에 언급된 책에서 전숙희는 낭낭클럽을 기지촌에 비교했는데 실제로 책 속에서 모윤숙과 김수임의 모습은 고급 매춘부로 그려져 있고 김수임이 베어드 헌병사령관과 가까워지는 장면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사저널에서 미방첩대 문건과 논문 등을 정리 분석해 낭낭클럽 매춘설에 근거 없다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타우시 대령은 정보 수집 등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회원의 매춘 동거설에 대해서도 출처 및 세부 사항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유흥 목적으로 접대를 했다고 반드시 성관계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록을 보았을 때 낭낭클럽이 유흥업소와 유사한 집단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데 모윤숙이 언급한 제독 부인, 사장 부인, 김환란 등은 정말 사교 댄스와 파티 활동만 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반면 젊은 장교와 기자들을 접대했다는 젊고 아름다운 낭낭걸들의 활동은 뉘앙스가 다른데 실제로 모윤숙 자신도 미인계도 썼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낭낭클럽에서 성을 이용해 접대 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성욕 의무, 성적 위계관계 수용, 성적 위안 등으로 인식 및 평가한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문학가 제대로 알기로 20세기 여류 명사로 살다 간 모윤숙이었습니다.